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껏 먹으며 살 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네 가지 유혹. 배고픈 건 죽어도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자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가장 설깃해하는 것이 바로 마음껏 먹으며 살을 뺄 수 있다는 유혹이다. 배고픈 고통을 참지 않아도 귀찮고 힘든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을 것이다. 흔히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뺀다고 하는 다이어트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가 밥 대신 한 가지 음식만 며칠씩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다. 사과나 포도, 토마토, 달걀, 손식, 양배추, 수프 등을 식사 대용식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음식은 물 외에는 일절 먹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특정 식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식사는 평소대로 하는 방법이다.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모은 바나나 다이어트가 대표적이고 굿밖에 고구마나 두부, 고문콩, 손식 또는 생식, 요구르트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주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으로 구성하는데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에킨스 다이어트와 덴마크식 다이어트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구석기 시대의 원시 인류처럼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구석기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습관이나 식단은 바꾸지 않은 채 특정 식품만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올리브 오일, 다시마, 식초, 초콩, 초콜릿, 팥물, 생강, 홍차, 녹차 등을 식전이나 식후에 또는 틈틈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다.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라. 먼저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살펴보자. 내 환자들 그중에서도 여성 환자들이 거의 빠짐없이 도전해본 다이어트가 바로 한 가지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다. 그런 그들이 경험담은 한결같다. 살이 빠지기는 하는데 끝내고 나니 금방 다시 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는 동안에는 살 빠지는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식품이 종류만 바꿔 몇 번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반복한 환자도 있다. 물론 그때마다 결과는 좌절스러웠지만 다이어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살을 뺀 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쪘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다. 역시 자신이 우지박약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원푸드 다이어트 원리는 간단하다. 완전한 단식은 괴로우니 사과나 포도 같은 것을 충분히 먹어가며 그동안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끝낸 후에는 음식이 간을 싱겁게 서식을 하라는 조언이 꼭 붙는다. 환자들이 원푸드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으로 자신이 우지박약을 꼽는 것도 바로 이 서식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그러나 원푸드 다이어트는 아무리 우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음식에 대한 욕구를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충분히 먹고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도 한 가지 음식을 며칠씩 먹으면 누구나 질리게 돼 있다. 이렇게 입에 질리는 음식으로 계속 배를 채우다 보면 이전보다 식욕이 더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어도 되는 순간이 오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등 폭식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럼 하루 한두 끼를 특정 식품으로 대체하는 다이어트는 어떨까?
특정 식품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식사 때는 먹고 싶은 음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 식욕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는 하지만 평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식사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해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에서 특정 식품의 효능과 함께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이다. 사실 스트레스성 폭식이 없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간식을 절제하며 야식을 먹지 않은 채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면 굳이 특정 식품을 먹지 않아도 살은 빠진다. 식이성 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고 물만 충분히 마셔도 변비 해소와 노폐물 제거 효과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다이어트의 핵심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하루 한두 끼라고 해도 같은 음식을 몇 달씩 먹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살은 건강해진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빠지는 것이므로 물리도록 같은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세 번째인 고단백 저칼로리 다이어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 살은 당연히 빠진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 단백질 강화 식단이 탄수화물 강화 식단이나 불포화 지방산 강화 식단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폭식이나 과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여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심각한 용량 불균형으로 오히려 건강만 망치는 결과를 낳기 식상이다.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과 견과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자는 일명 구석기 다이어트가 그나마 실천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 또한 체질에 맞지 않으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농경 생활로 인해 육류보다는 곡류와 채소가 체질에 맞는다. 그리고 인간의 뿌리가 구석기 시대 원시 인류라고 해도 당신은 오히려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한 날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내 체질에 맞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다. 비만 해소만을 목적으로 체질에 맞지도 않고 먹기도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을 과연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고단백 식품을 주로 섭취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무리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싫어진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내부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육류를 소화하고 해독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다시마, 식초 등을 먹거나 마시는 방법이 있다. 이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식품들을 살펴보면 몸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거나 부종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거나 또는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들 식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똑같은 식품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효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파춘 몸이 따뜻한 양인 체질에는 잘 맞지만 몸이 차거나 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여어두 성분이 풍부한 다시마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지만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사람이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이 다이어트법 역시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아예 체중 감량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체중 감량 효과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이 다이어트법이다.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여여 현상은 시간 문제. 결론은 마음껏 먹으며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신이 입맛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내키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오래동안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몸에 무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떤 방법이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간신히 줄인 체중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가운데 진짜 살이 빠지는지 얼마 만에 몇 킬로그램을 줄일 수 있는지 따라하기 쉬운지 따위를 기준으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다이어트든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없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규칙만 제대로 준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이어트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후 식이요법에 서라면 여여현상 또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이요법에 실패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잘못일까? 다이어트를 고안해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른다.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여 현상을 방지하려면 다이어트 후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충분히 강조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특정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또는 특정 다이어트를 평생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 마음껏 먹으며 살 뺄 수 있는 다이어트에 기가 설기다지도 않았을 것이다. 식욕을 참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도전하는 것이 다이어트법이다. 그러므로 의지력으로는 식욕을 참아야 하는 이러한 다이어트의 한계는 자명하다. 결국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만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기를 반복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